우리가 왜 윤석열이가 일반 국민들 속였던 건 뭐냐면은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 그냥 계엄령 해제될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야당 겁만 주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제2 계엄령에 하려고 했던 징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공수가 증언보다 100배 많은 실탄 5만 발 챙겨왔다. 저거 되게 무섭던데. 왜냐하면 총 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근데 저게 5만 발이면, 그러니까 5만 명을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두두두두두 쏜다 그래도 5발 중에 한 발은 맞을 수 있으면 10,000명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네. 제가 또 1등 사수로서. 네. 전쟁 시에는요, 내가 10,000발을 쏘면 실제로 타격하는 건 100발도 안 돼요. 이렇게 쏘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네. 근데 이 계엄 군만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더 많이? 살상률이 높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총을 총을 안 쏘는 갖고 사람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총알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엄폐를 안 해도 된다고요. 전쟁 상황에서 쟤도 총 쏘고 나도 총 쏘니까 대충 쏘니까 이제 제압 사격식으로 대충 쏘니까 뭐 몇만 발에 한 발이 맞니 안 맞니 이러는 거고, 계엄 상황에서 우리만 총을 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조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머리에 대놓고 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수처가 못 들어가는 게 더 열받는 건데,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 마찬가지고 국회에 모였던 사람들까지. 근데 공수처가 그 자리에 가서 체포도 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은 현장 사살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열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러나는 거 보니까 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체포해야 되는 건 이재명. 1번이더라고요, 진짜. 이재명 당연히 1순위. 일본이죠. 근데 재밌는 거 이재명은 구금 대상이고요. 한동훈은 사살도 나 진짜 어처구니 없네지만. 동훈아 참지 마라. 나 같으면은 저 관저 찾아가가지고 기싸대기라도 날리고 말지. 씨발. 이제 와서 안 참아 줄 거야. 근데 우리 동훈이 끝났는데. 무장한 특전사 112명이 계엄 해제 5분 전에 민주당사로 출동했다. 그거 뭔 뜻이겠어요? 저번에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 해제된 후에 군인들이 왔었다라고 하는 거는 2차 계엄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다시 내릴 거야. 국회가 해제하면 다시 내릴 거야. 그러죠. 아니 그때도 아직 계엄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그 국회와 상관없이, 왜냐면 이미 다 무장한 상태니까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새끼들 사람도 아닌 게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 끼쳐요. 근데 4시 반에는 왜 포기를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보면서 제2차 계엄을 하려고 그랬는데 군부대가 안 움직여 준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과정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규군이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좌절됐던 거니까 윤석열이는 그 순간부터 반란군 수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야, 근데 진짜 이 정신병자들인데 진짜.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보도 중에 뭐가 있었냐. 보도가 아니라 김용현 공소장에 나온 건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저항해가지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다는 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저 차가 예를 들면 국회에 특전사령부하고 수방사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시민들이 막아버리는데 저 차가 그 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 번호판에 보면 6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육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로 헬리콥터 타고 내렸잖아요. 나머지 부대가 국회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막아갖고 결국은 성공을 못한 거죠. 저게 만약에 시민들이 없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헬기로만 들어오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 정도 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체포하려고 했던 걸 시민들이 막은 거예요. 저 차 남바까지 그대로 있네. 056-1161.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예전에는 그냥 보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내 오빠, 아빠, 동생 다 가기 때문에 군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일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존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이번에 이상하게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희한해. 이건 어떻게 보면 괴랄해. 정신병에 걸리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7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한 지가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1월 6일이에요.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선관위를 침탈한 계엄금 CCTV 전체 입수해서 MBC가 봤더니 윤석열이 다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장관에게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이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또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끝난 이후에도 이 무장한 군인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CCTV에 다 찍힌 거죠. 그렇지. 그 말은 그때까지 해제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계속 대기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려고 끝까지. 2차 계엄령을 하려고 네. 했던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는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이야. 이 새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야. 태어난 것도 난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실무장도 안 했다고 하지만 문상호가 이야기한 거에는 전투복, 야전 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실탄 인당 10발. 여기에다가 이제 주말에 나왔던 거 중에는 작두까지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그거 진짜 엽기더라고 엽기. 그 작두가 엄청 날카로워가지고요. 혹시 걔가 무당이다 타려고 그랬나? 아니 근데 그 작두가 그러니까 재단용 종이 자르는 그게 거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워 자르면 안 잘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뭘 자르려고 했겠어요. 위협하려고 했대. 어떻게 위협돼? 내가 그때 이야기했죠. 영화에서 배 가르는 거 나온다고. 그거 봤나?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계엄 해제되고 나서 했던 담화 그 내용 속에 있던 말 다 거짓말이에요. 뭐 목적은 경고용이었다라든지 채자도 안 꺼냈다라든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즉각적으로 병력 철수 지시했다라든지 소수 병력 실무장 안 했다라든지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라든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저런 거짓말을 대통령 이름 달고 그 기자회견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인생이 이제 뇌가 이상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할 때도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 치면서까지 검찰총장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얘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맞아요. 완전 개또라이야. 제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되거나 탄핵이 기각되거나 둘 다 그럴 일 없어요. 가능성은 0.0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시 살아 돌아오면 뭐 하겠냐고요. 제일 먼저 계엄령 한다니까요. 국민들이 100만 명 모이면 그걸 핑계로 계엄령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윤석열이 숨통을 끌어놔야 되는데 오동훈 같은 공수처장이 그런 미친 새끼 이따가 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만 최강욱 같은 사람 시켜 바로 따고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공수처에 물론 공수처에도 김건희 라인 비슷한 게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윤석열 이삿짐 날아주는 도 있다는 게 정설인데 어딘들 없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말 지금까지 무능하다가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조희용 교육감을 첫 번째로 기소했던 새끼들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한 게 없어요. 그 공수처가 기회였어, 기회. 엄청난 기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떠먹여 준 거야, 국민들이. 야, 니들이 존재 가치란 발현해봐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니 그리고 이거는 증인이 5,200만 명이야. 이거는 어떻게 수사를 망칠 수가 없는 사건이야. 근데 피의자를 체포를 못 해가지고 망치네. 이렇게 망치는 것도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싹 바꿔와야 되는 게 윤석열이 지금 모든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싹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다음 정부가 욕먹습니다. 근데 봐봐요.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의 종범들. 사실 저 김용현이까지는 주범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싹 다 구속되고 구속 기소까지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만 살려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윤석열이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5명도 다 알 거예요. 좀 있으면 같은 방으로 들어온다는 거. 한날 1시에 우리가 태어난 건 다른 날 태어났지만 가는 건 한날 1시에 가자. 6명의 맹세.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이 경호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감옥에 가두고 양 사이드에 경호원들 같이 갖다 놓으면 경호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유머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정신 차리고 눈치 보는 정부 부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그렇게 친일에 대해서 친일하면서 이게 이상할 정도로 일본에게 관대했었는데 외교부가 조금 돌아오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심이나 뭐 경호처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방심이 같은 거 보면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그 JTBC, MBC 계속해서 고발하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일말에 윤석열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져서 여러분이 답답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갈 가능성은 0이다,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들어오는 건 윤석열이나 정광훈이나 다 지금 반란군 내란행위지 일들 뿐이에요. 국민의힘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야. 이 상황은 돌이키는 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하나 갖고 상황을 돌이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줄 서 있다는 것이 난 더 골 때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줄 서 있는 건 결국 공범이라고 봐야죠. 공범의 힘. 자, 김영구님, 포나성 내가 잡으러 가야겠네. 내가 제독병 제대했는데 제독차에다가 넣어서 혼합해버리고 싶은 제독병은 뭐예요? 그 저기 뭐야 독가스 같은 거 할 때 화학병이요? 화학할 때 이렇게 독가스 중화시키는 이렇게 키트가 있어요. 차량이나 키트가 있어요. 근데 가게 문 닫기 힘들어요. 말을 하지 말든가. 씨. 버리려고 했잖아. 알바도 없어서 유유하셨습니다. 아, 제가 알바를 뛸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 연구 한번 대보실래요? 흑석돌림. 스크럼 짜는 200명은 밥도 안 먹고 응가도 안 싸냐. 걔네 앞에서 교대로 삼겹살 파티하고 키스테스트를 고기 구워주면서 48시간 버텼으면 성렬이 침 흘리면 뛰어나오고 옆에서 무당들 데려다가 건희한테 살 날린다고 굿하면 바로 튀어나올 건데 공수처는 애초에 체포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수무당 뭐 이런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조롱 대상이 됐습니다. 구자영님, 서계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데 그런데도 그 동조자들은 어찌 그 서계리를 믿고 동조를 하는지 참 어리석인 자들. 건의는 학력, 경력을 위조하는 맛으로 살고 참 지들 끼리끼리 잘들 논다 하셨습니다. 이게 상황이요. 12월 3일 이후에 하루 이틀 안에 진압이 돼버렸으면 이 정도까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개혁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고 대한민국 확 바뀌겠네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분노하시라는 거죠. 키스에스 보고도 날씨 탔다고 있는 동훈이 오동잎 나 씨발 진짜. 자 여기까지.